MZ세대 소비 형태에 걸맞게 영업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전경련의 주장인데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전경련이 발표한 이 내용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건 아니고 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를 이제 오늘 밝힌 건데요. 예. 자, 일단 MZ세대가 주로 모바일과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라는 결과 자체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경련이 그동안 우리 애청자들께서 잘 아시피 일방적으로 재벌 대기업 입장을 대변해온 곳이니까요. 그런 전자에 저희가 이 이슈를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이상하게 조사한 건 아니고 모노리서치라는 곳에 이제 의뢰했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의미 있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는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지금 2030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구매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이나 택배나 배달이나.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온라인 매출 18.4% 증가했고 오프라인 매출은 3.6%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전통시장이 애면받고 있다는 것으로 바로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2030 세대들이 전통시장 많이 안 가죠. 그전 세대들보다는. 그런데 2.2%는 그래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유명한 광장시장이나 망원시장이나 통일시장 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2030 젊은이들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인근의 상권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전통시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노리서치 조사 결과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독 너무 낮게 잡혀 있다. 2.2%는 아무리 온라인 코로나19라는 상황과 온라인이 대세가 된 상황에 비춰봐도 지나치게 낮게 잡힌 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조사하는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답변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전경련이 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중소상공인단체나 민생경제연구소 아니면 중립적인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30 세대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이제 1.2% 굉장히 이제 극미한 수준으로 잡혔고 그리고 뭐 모바일 온라인 다음으로 대형마트가 19.3%, 편의점이 15.3%, 슈퍼마켓이 7.3% 등의 순서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 뭐 저도 온라인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분석하는 면에 있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전통시장이 모바일 온라인 위주의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20, 30대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2030 세대 말고도 기성세대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전통시장 하면 전통적인 지역이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여전히 있다. 위생이 조금 덜해 보인다. 주차장이 별로 안 좋다. 배송 서비스가 별로 안 좋다. 온라인 주문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통시장에서 다들 요즘 개선하고 있거든요. 깨끗하게 하고 주차장도 하고 심지어 온라인 배송도 받고 배달도 또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개선됐는데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미 상당히 노력도 해서 좋아진 곳이 많은데 이번 조사에는 그런 부분이 별로 반영이 안 된 건 아닌가 싶고 예. 그다음에 보면 2030 세대들이 편의점을 아주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15.3%로만 잡혔어요. 이것도 전통시장 못지않게 좀 작게 잡힌 것 같아요. 보면 제가 편의점 가보면 정말 젊은 분들이 다양한 물건, 특히 뭐 도시락이나 간편식들 많이 드시거든요. 네. 또 이 부분도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저는 이제 오늘 인터뷰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네. 전경련의 해석이 너무 일방적이다. 결국은 대형마트들이나
백화점 같은 데를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해석을 너무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여기서 드러났잖아요. 55.3%나 되니까. 네. 그건 이미 대세가 됐다. 그러면 오프라인 모두가 이기라는 것으로 해야 되지, 대형마트는 괜찮은데 정수기장이 나빠서 정수기장에 애면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할 일은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여전히 젊은이들의 발길을 끄는데 실패한 면이 있구나라는 충고는 받아들이지만, 네. 실제 전통시장에 가보면 제가 이제 아까 예를 든 통인시장, 망원시장, 광장시장, 길동의 복주시장 가보면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양한 음식, 풍부한 먹거리, 볼거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애면받고 있다라는 말에 아마 전통시장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정경련 조사를 보고 아마 분노하고 계실 거거든요. 네.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거 아주 다르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이제 여론조사에 나타난 수치에서 그 전통시장이 젊은이들 외면받고 있는 면은 있다면 그건 저희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좋은 충고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더라고요. 국회에 상정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사실 2030 세대 의견을 짚어보기 전에 사실 이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법안의 내용이 뭐고 또 이 법안이 어떤 배경으로 지금 국회에 가 있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청자들께서도 이 논쟁은 우리 사실 생생경제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다뤘던 거거든요. 네네.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 둘째, 넷째 일요일 날 대형마트에 속해 있는 준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이라 해서 SSM, 저희는 애칭으로 새끼 대형마트라는 말도 하는데요. 거기가 이제 의무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협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고 갔던 분들이 좀 격걸음을 하는 경우나 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2주만이라도 동네 중소상공인, 재래시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더 잘 된다는 통계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맡겨야 되느냐 아니면 이런 공적 규제가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오랜 논쟁이 있어서 국회에서 사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형마트 의무 유업은 지나친 규제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에 합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도 보면 그 의무 유업을 무조건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그 법이 아니고 나름 일리 있는 법이 제출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하고 SSM들이 한 달에 2번 영업을 그 의무 유업을 하고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쉬고 있을 때 온라인 영업도 안 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MZ세대로 55.3%가 온라인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안 되고 이러면 쿠팡이라든지 배달앱이나 이런 데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이커머스에서는 다 되는 거거든요. 365 네. 온라인 배송이. 근데 대형마트나 SSM은 안 되니까 이건 형평성의 문제로 이제 접근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마트 의무유업을 만들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한 적극적 경제민주화 정책을 이야기했던 정부 여당에서 민주당이 고용진 의원이 그 법안을 냈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을 살고 지역경제 살릴 때는 오프라인 간의 경쟁에서 그 법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대형마트하고 SSM이 그 사이 온라인도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온라인 대규모 이커머스 업체한테 차별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온라인은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대형마트에 안 가고 의무유업 기간에 저희한테 와주시는 건데 그게 이제 조사 기간마다 다른데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조사한 게 제일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매출이 의무유업 동안에는 10에서 20% 정도 더 뛰거든요. 근데 저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제도를 잘 하니까 동네 대형마트를 가야 될 일이 있어도 둘째, 넷째 주 일요일날 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동네 슈퍼마켓과 재래시장을 들러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추석 물품 구매하는 데서도 보면 전통시장이 훨씬 저렴하다는 게 여러 조사로 확인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통시장 자체로 또 저희가 가야 될 이유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오프라인의 경쟁에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를 보호한 건데
온라인에서까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법에 대해서 MZ세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찬성이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건 전통시장은 1.2%밖에 안 간다.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온라인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줘라라는 법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찬성률이 높았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업 규제 완화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게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맞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짚어보니까 저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정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그 법안 말고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판매라든지 새벽 배송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완화해달라 이거네요. 예, 그런 여론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정경련이 그동안 하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조사한 다음에 예를 들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 젊은이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과장하라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당지대학교에서도 수업하고 많은 젊은이들하고 대한민국에서 경제력이 재벌 대기업에 너무 집중되고 있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허덕이고 있고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요. 그렇게만 만약에 물어보면요. 또 압도적인 청년 세대들도 당연히 대기업과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자기들이 유리한 것으로만 무조건 과장하고 왜곡하는 건 우리 국민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방금 이렇게 좁혀서 대형마트가 의무유업, 오프라인 의무유업을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영업시간 제한이나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그 이용하는 것까지 막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이커머스 회사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저까지도 동의를 해주잖아요. 저희들까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나친 규제가 있으면 좀 푸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재경제 주체들도 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면 더 강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실용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을 과연 얼만큼 잘 썼을까 이 부분도 좀 저는 의심이 가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사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특히 이런 그동안 의도가 있는 여론사를 많이 한 집단의 보도를 하실 때는 그 사람들의 질문지 있잖아요. 우리 여론조사는 지금 앵커씨 잘 아시겠지만 전희님께서 여론조사는 지금 어디 홈페이지에 가서 반드시 확인해라는 안내를 반드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 설명까지 다 해주고. 왜냐하면 그게 문항이 이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표본이라든지 방법을 다 봐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특히 경제민주화나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논점이 많았던 오랫동안 있는 이런 그 조사, 특정 기관의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문항을 반드시 링크 또는 기사 본문에 포함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조사 문항 원문을 봐야지 제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결론은 얼마든지 왜곡되게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언론사들마다 논란이 많은 기관의 조사, 논란이 많은 내용의 조사는 여론조사처럼 그걸 우리 국민들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주자. 또는 법문에 꼭 포함시켜주자. 큰 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제안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논점을 그 중고차 쪽으로도 한번 좀 옮겨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한번 다룬 내용인데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에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가 참여하는 데 대해서 절반 이상의 2030 세대가 찬성한다고 응답을 했다. 이 얘기도 오늘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또 전경련이 어떻게 했냐면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가 중고차 매매 시장에 참여해서 국내 중고자동차 품질을 향상시켜주기를 바라는 2030 세대 희망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역시 정말 그 온 질문도 보고 싶은데요. 자,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좀 더 그 안정감 있게 또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못 믿을 업체들 또는 신생업체들이 가끔 사기성 판매를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 차원에서 MZ세대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중고차량도 좀 더 시세가 더 올라가 있구나라는 저는 단순하게 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저번에
저도 전정일교님 진행하시는 그때 이 중고차 그 중소기업 연합회 그 관계자 나와가지고 절절하게 호소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아니 그동안 힘들게 차량 제작이나 판매는 대기업들이 하고 재벌 대기업들이 그것도 무슨 엄청난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기아차의 독주 시대가 되어 있고 완전히 재벌 대기업들이 여기 장악한 시장이었고 그 시장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나마 렌트카 시장이나 중고차 매매 시장에만 중소기업들이 겨우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키워왔더니 이제 와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그리고 이미 엄청난 유인을 거두고 있는 자동차 제작 판매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더 탐욕을 부리겠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그분들의 입장까지 제대로 제시되고 MZ세력이 물어봤다면 저는 또 결론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중고차 시장에 문제가 많은데 대기업들이 진출해서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이 모노리츠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중고품 구매 시 최우선 고려사항이 뭐냐.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품질 37.4% 저렴한 가격 28%로 나옵니다. 예.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 27%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그런 사고를 덜 칠 것이다라는 일반 보통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서에 기반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에도 대기업 들어가면 대기업이 더 신뢰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찬성이 더 높았던 거죠. 네. 근데 최근에 금융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여러 대기업에서도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고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그다음에 그동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시장을 힘들게 키워온 점,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분들과 이해관계는 여러 업체들의 고용이나 생존권을 생각한다면 모든 영역에 대기업이 다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수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 이런 거 다 만들어왔던 것이거든요. 네. 어떤 나라도 대기업에게 모든 걸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망하면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실업자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건 한 나라가 다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아주 많은 점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점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신 조언이 이게 어느 한쪽이 무조건 맞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건강한 쪽으로 얼마나 잘 논의를 시키느냐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얘기를 대부분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그냥 기사가 나오는 대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리고 이런 어떤 경제시장의 상황이나 뭐 대형마트 영업규제 부문이든 뭐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문제든 이거를 특정 세대의 어떤 특정 설문조사로 딱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전체 국민의 총의가 매우 중요하고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사회 경제 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논쟁이고 특히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이해관계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쉽게 결정할 수는 없고 다만 MZ세대들의 성향이 어떤가 참조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질문이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거라면 우리 언론인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좀 그런 부분을 예리하게 비판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재벌 대기업은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은 대변자가 약하잖아요. 광고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YTN이나 생생경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입장을 충실히 소개해주는 게 방송법 6조에도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더욱 매우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